네, 오늘 뉴스바인드에서는 대구시가 하고 있는 대구 MBC 상대로 취재 거부를 벌인 이 문제가 법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일, 그리고 대구시 교육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내용 두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천용길 뉴스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태우 대구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태우 기자. 네. 대구 MBC가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출입 및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이것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뭔지 간단히 다시 한번 짚어보고 얘기를 시작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지난해가 됐습니다. 2023년 4월 30일에 그 대구문화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인 시사톡톡,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 경북 신공항에 관련된 문제점을 다뤘는데요.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거짓이고 또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고소고발전은 물론이고 그 취재 거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구시 본청은 물론이고 대구시 산하기관까지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관련 지시가 있은 이후에 그 대구 MBC가 사전에 조율해 두었던 여러 가지 취재들이 물거품이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8, 9개월이 지나도록 기자가 청사에 드나드는 것과 전화 취재, 영상 촬영 취재 등 모든 취재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법정 공방을 시작한 건데, 지난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민사 20부는 대구 MBC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 및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구 MBC는 지난 5월 달부터 시청사뿐만 아니라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리시설에 대한 그 출입과 취재 방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취재 금지라든지 출입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령에 어떤 근거가 있다면은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법령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선례적으로도 일체 장기간 이렇게 취재 일체를 거부시키는, 그리고 산하 기관들까지 일체 취재를 못하게 한 그런 사례들은 사실상 유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넉넉하게 위법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천 기자. 네. 이 법정에서 어떤 공방이 오갔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이 공방이 오갔는데요. 일단 대구 MBC 쪽에서는 이 대구 MBC의 취재할 권리와 이에 대해서 이 방해를 하고 있는 대구시에 대해서 이 법원이 금지해달라라는 이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영업의 자유와 공공시설 이용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제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 권리를 이 법원이 좀 보전해달라는 취지였는데, 일단 첫 번째 쟁점은 과연 취재를 제한하는 행위를 이 법원이 법적으로 금지시켜주거나 보장해줄 수 있느냐 여부였습니다. 이 대구시가 행정처분을 보통 내려야지 이 행정처분이 좀 부당했다, 아니다, 옳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취재 방해라고 하는 것이 이 공문서나 어떤 지시사항으로 법적으로 이루어졌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 9일 기자협회보가 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 대구 MBC에 대한 전화 취재, 방문 취재, 인터뷰 요청 등 일체 취재를 거부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이 대구시의 내부 메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메일을 보면 대구 MBC에 대한 취재 거부가 반드시 지켜줄 수 있도록 사업소와 공사와 공단, 출자 출연 기관에도 전파를 하고 이 주무부서가 직원들에게도 전달을 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대구시 역시 자기들 주장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반박, 그다음에 주장을 굽히지 않고 얘기를 했을 텐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대구시는 그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헌법에 분명히 명시는 되어 있지만 그 사법상 법률 관계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법상 법률 관계란 것은 그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여나
그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구 MBC가 대구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하라고 그렇게 강제할 권리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구시 측 변호사는 그 취재는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서 상대방의 의지를 무시하고 강제로 요구할 수 없고 또 이것이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방금 청 기자가 이야기했던 이 내부 메일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 메일과 관계없이 대구 MBC의 가처분 신청 자체가 법률상 권리가 없는 주장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네, 이 법정에서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항상 팽팽하기 마련이죠. 네. 이렇게 팽팽하면 당연히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네. 청 기자,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취재 방해 행위가 있었나 이런 사실관계 확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대구시청 상격청사를 방문했던 이 자리가 대표적인 취재 방해 행위로 제시가 됐습니다. 당시에 대구 MBC 취재진이 이재명 대표를 취재하기 위해 시청을 찾았지만 입구에서부터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대구 MBC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취재 현장에는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상당수가 있었고요. 이후 이 대구시청 시장실에 들어갔을 때 저도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아무도 거부당한 기자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서울문화방송이죠. 이 문화방송 취재진과 이 카메라 기자들도 현장에 와서 취재를 했는데 이 대구 MBC만 출입 자체를 거부당한 겁니다. 심지어 뭐 유튜버들까지도 출입하는데 아무 제재가 없었고요. 결국 대구 MBC 기자는 현장에 취재했던 다른 매체 기자들의 내용을 참고해서 보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이 얘기를 사실관계를 밝힌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대구시도 당연히 네. 이 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대구시 쪽 변호사는 대구 MBC가 취재 방해를 받았다고 하면서 보도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대구시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도가 나오는데 뭔 취재 방해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취재를 방해받고 못했다고 하는데 어떤 보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설명해 달라라고 이 반박을 했습니다. 특히 대구 MBC가 강제로 출입하는 걸 목적으로 신청을 한 것이지 취재를 허락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도자료 역시 배포하고 있고 이 대구 MBC도 이 보도자료를 입수해서 취재 보도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대구 문화방송 쪽에서도 이 반박을 했는데요. 이 문화방송 쪽 이 변호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특히 대구 문화방송 쪽 기자가 전화로 취재 요청을 하거나 하면 대구 MBC에게는 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공무원들이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저도 이후에 좀 확인해 봤는데 이 대구시가 이 심리 이전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보통 메일로 발송을 하고 대구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처분 심리 이전에는 가령 1월 1일자 보도 자료는 1월 3일 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것이 심리 이후에는 당일 보도 자료를 이제 당일 올려놓는 방식으로 또 변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또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보여지고요. 기자들에 대한 취재 거부뿐만 아니라 편성하는 PD들에 대한 취재 거부도 있었습니다. 특히 7월에 온열 질환자 관련해서 취재 요청을 했었는데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또 촬영 협조를 거부하기도 했는데 폭우 피해와 관련한 취재 요청에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걸 보면 재난 시에 공영방송으로 해야 될 역할, 공중파가 해야 될 역할도 또 침해당하고 있다. 대구의 문화방송 쪽에서는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청 기자, 네. 앞으로 이 재판이 계속될 텐데 앞으로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가처분 신청은 좀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번 주 16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공기관의 취재 거부 행위 자체가 이전에도 보기 힘든 모습이었고 이것이 법정에서 다퉈지는 것도 처음이다 보니 이 결과에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와 또 별도로 가처분 결과가 나오면 대구문화방송 쪽에서는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인데 이 대구시와 대구문화방송 간의 이 법정 다툼 올 한 해도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대구시가 언론을 대하는 이런 입장 이런 게 또 다른 기관에서도 저는 어떤 형태가 비슷한 형태 아닌가 싶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태우 기자 비판적 보도를 한 대구교육청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내놓은 신문을 상대로 또 취재 제한과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죠? 불행하게도 그렇습니다. 대구일보가 지난 1월 10일에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미국에 출장을 간 것과 관련해서 뒷말이 무성하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에 참가했는데 공교롭게도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미국 라스베가스 출장길에 오른 겁니다. 해당 기업은 한때 강 교육감의 소유로 있었던 IT 기업으로 강 교육감이 과거 대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그 해당 보도 이후 대구일보 출입 기자에 대해서 보도자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중단한 것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대구시 교육청 입장이 궁금한데요. 혹시 이게 대구시 논리하고 비슷한 전개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이게 단순히 누락된 해프닝인지 이게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단순 해프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희 대구시 교육청 대외협력실장은 추측성 보도에 대한 추측성 기사에 대한 그 항의 차원으로 메일 발송을 중단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포하는 것과 똑같은 자료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기자가 기사를 쓰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목요일이죠. 지난 18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그 기자에게 보도자료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 해당 보도를 한 대구일보 김지혜 기자는 보도 제안이 아주 당황스럽다며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는 것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있는 문제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것은 명백한 취재에 대한 자유 제한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교육청의 대응은 대구시 입장과는 조금 결이 그렇게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느낌이 좀 닮아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네. 청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교육청의 해명을 보면 추측성 기사에 대해서 항의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 제기하는 것 그리고 이 논란을 지적하는 것을 아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가 온당한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내 의도가 그게 아니었으니까 너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라고 하는 것은 좀 일방적 태도가 아닌가. 특히 소통을 중시하는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으로 또 안타까운데요. 참고로 세종실록을 보면 언로가 막혀서는 안 된다는 상소가 45차례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이를 상소를 제기한 신하를 처벌하거나 유배 보내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해당 기관도 문제지만 기자들도 함께 좀 반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시사톡톡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이태우 기자님도 그렇고 이런 기관들의 이 부당함에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보도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하신 두 기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뉴스 비하인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